여기 이제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양자화. 보이시죠? 양자화.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요 표현이 이제 여기도 있는데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예,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뭐냐면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퀀타이제이션이란 말을 이제 우리말로 바꾸자면 바로 불연속성이에요. 특히나 누구에 대한 불연속성이냐면 바로 그 에너지 상태. 그래서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고전역학적인 이런 그 경험들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상당히 그 무엇이냐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거 상당히 연속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걸어가거나 달려갈 때 내가 걸어가거나 달려가는 이런 운동 에너지가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운동 에너지를 언제든 내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전 같은 걸 해도 엑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속력이 연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이 평소의 생활에서 우리는 이 불연속성을 경험할 일이 없는 것 같겠지만 놀랍게도 원자나 분자에서는 이 에너지의 불연속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불연속성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이제 곧 배우게 될 바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자역학 그리고 그 전에 보호 모델이라고 하는 과도기적인 모델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보호 모델이 됐건 양자역학이 됐건 다 이런 양자화된 에너지에 대한 이론들이거든요. 그 이론들을 탄생하게 한 어떤 실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F 이퀄 ma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뉴턴이 만든 이런 역학을 무슨 역학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고전 역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전 역학이 뉴턴이 하늘에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고전 역학 하면서 나온 거예요? 아니죠. 그 전에 누구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거죠. 그게 누구예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네, 바로 케플러죠. 케플러. 케플러가 어떤 업적을 쌓았어요? 어떤 업적을 남겼어요? 네, 바로 그 화성운동. 화성운동을 통해서 천체에 대한 케플러 1, 2, 3 법칙이 있죠. 그거 아시죠? 뭐 물리시간이나 지구학 시간에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케플러의 1, 2, 3 법칙을 보고 이 뉴턴이 저걸 좀 설명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컨셉이 그게 바로 고전역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어떤 현상이나 실험적인 데이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곧 양자역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양자역학과 관련된 그 양자역학을 이끌어내준 어떤 중요한 실험이나 그 실험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게 꽤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랭크 헐츠 실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나온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프랭크 헐츠 실험이 이제 계획된 걸 봐야 되는데 이게 실험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그 지니어스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사람 시대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양자화되어 있느냐에 대한 어떤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럼 결국 이 실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해석함에 따라 양자화 되어 있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실험 결과에 따라서 개구라치지 마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를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 뭐냐면은 그 지니어스한 그 장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업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노벨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중요한 실험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한 거냐? 우선 여기에 이제 외부 전원 장치를 겁니다. 외부 전원 장치를 거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외부의 가속 전압을 딱 걸어줘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짧고 길고면 이게 각각 어떤 뜻이냐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그걸 뜻하고 이쪽이 이제 플러스 그걸 뜻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이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당연히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나가요, 전자가 들어와요. 마이너스 극에선. 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들어와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나가야 되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스위치 온을 하는 거야. 온 하면 마이너스 극의 역할은 이런 식으로 바로 전자를 방출하는 데 있지.
그럼 그 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전자가 여기에 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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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맺힌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전자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자가 맺힐 때 이때 여기서 이제 편의상 요 부분을 이 끝 부분을 살짝 가열해요. 물론 이게 실험 기구가 좋으면 가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가열하지 않는 게 실험 결과가 좀 더 예뻐져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살짝 가열을 하면 이게 20세기 이 양반들이 언제 사람들이야? 기억이 안 나네. 몇 년도야 이거? 1914년. 1914년이니까 이제 아직 그 과학 기술이 지금처럼 심각하게 발전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 도구도 상당히 이제 약간 거칠었을 거라고, 실험 도구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거나 예민하지 않았을 거고 조금 이제 실험 기구 자체가 약간 거칠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짝 가열하게 된 건데 요즘은 가열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가열하지 않아도 가열하지 않으면 사실 더 좋은 실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가열하지 않아도 되는데 옛날에는 가열했어야만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가열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 극에 맺혀 있던 전자가 어떻게 돼요? 저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확보한 후 튀어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 방출된 전자가 여기서 이제 딱 맺혀 있다가 여기서 이제 전자가 팡 하고 튀어나갈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놈의 전자가 여기에서 슝 해서 여기서 자 요렇게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진행될 예정이에요. 왜? 요 이상하게 생긴 판 있죠. 이게 왜 연근 단면처럼 생긴 판 있죠. 연근 알죠? 현우 연근 알죠? 연근 좋아해요? 아 별로 안 좋네. 자, 연근처럼 이게 무슨 판인데 여기 군형이 뽕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 판은 지금 보시다시피 무슨 극에 연결되어 있어요?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는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극이 되고 결국 마이너스 극에 연결됐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극이고 결국 플러스 극에 연결되니까 얘도 플러스 극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튀어나간 전자가 어떻게 이 플러스 극으로 슝 날아갈 예정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다가 묘하게도 뭐를 뚫어두냐면 여기에 쬐까맣게 군형을 뚫어두는 거예요. 군형. 자, 군형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죠. 그럼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온 다음에 그냥 이 전자가 여기 있는 게 면 있죠. 면. 요 면에 닿으면 전자가 면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면에 닿으면 이 외부 배터리의 플러스 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회수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이 전자가 날아가는데 여기 군형이죠. 군형. 군형을 이 전자가 정확하게 딱 때리면 이 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군형을 때려버리면 플러스 극으로 회수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군형을 토대로 짜잔 이렇게 일부의 전자가 이렇게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전혀 구멍이 없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날아온 전자가 그냥 플러스 극적으로 회수되고 끝날 일인데 여기 이제 군형을 뽕뽕뽕뽕뽕뽕 뚫어두는 거예요. 그럼 뽕뽕뽕뽕 뚫어두면 이놈의 전자가 날아오다가 하필 구멍 중앙을 딱 지나게 되면 이 극판의 인력에 딱 균형을 이루면서 중앙에서 이게 쏙 바깥으로 빠져나갈 거란 얘기지. 쏙 바깥으로 빠져나간 여기에 전류계를 세팅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여기서 뭐의 역할을 한다? 검출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뭘 측정을 하는 거냐면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V가 바로 저기에 있는 외부 가속 전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I, 이게 뭐냐면은 검출기에서, 이제 그 검출기가 아니라 전류계라고 하는 검출기인데, 측정되는 전류예요. 자, 전자가 닿았으니 전자가 이 전류계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전류의 이동, 아니 전자의 이동을 통한 전류가 측정이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실험은 뭘 하는 거냐면 세팅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저 가속 전압을 통해서 어떻게 돼? 이 가속 전압을 점점점 증가시키고 그때 측정되는 전류를 측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사실은 요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요런 구간에서 바로 가속 전압이 증가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전류도 더 많이 측정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여기서 전압을 강하게 걸면 강하게 걸수록 더 많은 전자가 탈출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더 많은 전자가 탈출하게 되면 더 많은 전자가 전류계에 모이게 될 거고, 그만큼 여기서 전류는 더 많이 측정되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가속 전압이 강할수록 전류가 더 세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고, 이게 고전역학적으로도 고전 전자계역적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되겠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아주 놀라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실험 장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이걸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여기다가 이 프랭크 헐츠는 여기다 이제 뭘 넣어뒀냐면 바로 여기에 수소 원자를 여기에 넣어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전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슝 날아갔다가 이 면에 닿은 애들은 이게 회수가 되고, 이게 군형을 통과하는 애들은 빠져나와서 일종의 그 뭐냐면 전류를 나타내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얘 갑자기 수소 원자를 넣어두게 되면 이 수소 원자와 이 전자가 뭔 일을 벌일 수도 있겠어요? 결합?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 여기서 충돌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충돌이 나타나요. 그래서 충돌이 나타나면서 여기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이 충돌이 나타나면서 이 전자가 궤적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전자의 궤적이 바뀐 채로 이 군형을 이렇게 쇽 하고 빠져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뭐냐면은 고전 역학적인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실험 결과를 이제 하나하나 예상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 자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적어야 되는데 어디 적을까? 자 이제 여기 적을게요. 여기 준다. 준다. 자 첫 번째 1. 수소 원자와 충돌한 전자는 그 운동 에너지를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고전역학 시간에 뭘 배워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배우죠. 그럼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는요, 어떻게 된다? 충돌하면 운동 에너지가 더해져야 돼요. 충돌하면 무조건 그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분산돼요. 충돌하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는 분산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충돌을 통해서는 운동 에너지가 무조건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잘 봐요. 여기 말을 어떻게 써놨어요?
수소 원자와 충돌한 전자는 그 운동 에너지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운동 에너지를 잃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실험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냐면 사실 고전역학적으로는 아무리 슬쩍 충돌을 해도 그 운동 에너지 일부가 무조건 다른 데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실험을 하면 충돌이 이거 분명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충돌이 분명 이루어질 건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충돌이 이루어질 텐데도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뭐냐면은 그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돼. 1. 묘하게도 어떻게 된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 감소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뭐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자 봅시다. 이게 뭐냐면 외부 가속 전압이죠. 그럼 이 외부 가속 전압 이게 결국 뭐냐면 튀어나온 전자의 뭐가 되겠어요? 이게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저 가속 전압 이 V로 여기에 있는 이 전자를 가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 V는 2분의 1 m2 V 제곱. 보이세요? 이런 어떤 수학적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V가 뭐예요? 방금 얘기한 이 외부 가속 전압이고요. 거기에다가 전자 전하량 곱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전기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공급한 전기 에너지가 이거고 ME가 뭐겠어요? ME. 얘는 전자 질량이겠죠. 그러면 2분의 1 MEV 제곱 여러분들이 다 아는 무슨 에너지예요? 이게 바로 무슨 에너지야?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EQ인 거지. 즉 외부에서 그리고 이제 잘 봐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전자 전하량은 막 바뀌어요. 정해져 있어요. 전자 전하량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전자 질량도 정해져 있어요. 막 바뀌어요. 이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전하량도 정해져 있지, 질량도 정해져 있지. 사실 결국 이 가해주는 외부 가속 전압이 그게 의미상 바로 운동 에너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재밌게도 이 운동 에너지가 강해질수록 결국 또 어떻게 된다? 전류가 더 많이 측정되는 거라서 사실 여기서 전압을 강하게 하면 강하게 걸수록 여기 있는 전자가 분명 충돌이 일어날 건데도 불구하고 별로 큰 에너지 손실 없이 여기에서 이 보시다시피 전류가 거의 그대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비교를 해보면 되냐면 여기에 수소기체 있죠. 수소기체를 전혀 넣어두지 말고 완전 진공 상태에서 전자가 빠져나가게 해서 이 녀석이 이제 그 데이터를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거의 큰 차이 없게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큰 차이 없게 바로 저 수소기체가 전혀 없는 진공 중 실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는 거의 그냥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된다? 거의 그냥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하는 그 경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여기 수소기체를 딱 넣어버리면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는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분명 충돌이 있어야 되는 건데도 거의 전자의 운동 에너지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묘하게도 두 번째 2. 그런데 갑자기 어떤 전압 V THR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기 이제 어떤 표현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어떤 전압 VTHR에서 측정되는 전류가 거의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자 진공 중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진공 중에서는 그냥 전압 증가하면 전류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걸면 여기서 다 빠져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측정되는 전류가 점점 커지는 거라고요. 근데 저기 수소기체를 넣고 실험을 하면 갑자기 어떤 짜자자자자잔 전압 그걸 여기서 VTHR이라고 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거기서 갑자기 전류가 어떻게 돼요? 전류가 자 충돌을 해도 운동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운동 에너지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운동 에너지가 확 전자에 튀어나온 운동 에너지 갑자기 확 줄어드는 이 현상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때 여기서 VTHR 있죠? 쟤를 이제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스레쇼울드 볼티지. 네. 스레쇼울드 볼티지. 그걸 줄여서 자, 볼티지는 우리말로 뭐예요? 볼티지는 우리말로 이게 전압. 스레쇼울드는 얘는 뭐냐면 문턱. 그래서 얘를 줄여서 여기에 스레쇼울드에 THR 있죠. 얘를 요 밑에다가 이렇게 THR 이렇게 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직역하면 문턱 전압이 되거든요. 문턱 전압. 자, 이 문턱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턱이라 할 수도 있고 우리말로는 왜 문지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방문에 요즘은 뭐 인테리어상 이렇게 문지방 없는 문들도 많지만 우리 집에서 이제 있을 때 문지방이 뭔지 알죠? 그럼 그 문지방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먼지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먼지가 사실은 문지방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문지방을 토대로 그 먼지가 그걸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듯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장벽을 영어로 이제 문턱, 문지방, 스레쇼울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어떤 이벤트가 벌어진 건 확실하겠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건데 그 전압 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안 벌어진 거예요? 벌어지지 않고 그 전압과 그 이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것의 경계가 되는 문턱, 문지방이라는 뜻으로 스레쇼울드 볼티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일. 첫 번째 일. 바로 이 가속된 전자는 특정 운동 에너지 그 특정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EV 스레쇼울드 이렇게 표현되는 거겠죠. 그게 2분의 1 ME V 스레쇼울드 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아시겠죠? 저 특정 운동 에너지를 지금 EV 스레쇼울드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가속된 전자는 특정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만 수소 원자와 충돌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의 전달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게 매우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왜냐하면 고전역학적으로는 어디에 충돌하면 충돌이 크냐, 충돌이 작냐 관계없이 충돌하면 무조건 에너지를 전달하게 돼 있죠. 근데 얘는 묘하게도 보통의 충돌에서는 운동 에너지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진공 중에서나 수소기체가 있을 때나 여기서 큰 차이가 없는 거지. 그런데 묘하게도 얘가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려면 약하게 쳐서 안 되고 어떤 특정 운동 에너지로 힘을 가해줘야 그 에너지를 줘야 그 에너지만 운동 에너지 전달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일이 여기서 짱 벌어진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다? 바로 두 번째 이
수소 원자 내부에는 바로 특정 에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자화라는 말을 막 아무데나 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제 뭐 뉴스에도 막 양자 컴퓨터 이런 말 나오더라. 여러분 양자역학 잘해요? 아니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양자역학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벌써 뉴스에 양자 컴퓨터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는 양자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 전 세대 동시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양자화에 대한 그 약간의 인식은 있는 거예요. 근데 1914년에는 양자의 양자도 사람들이 뭐 아무런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런 묘한 실험을 설계해낸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대단한 업적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기 전에는 이렇게 될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뭐 알 게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됐다면 양자화는 개구란 거고 이렇게 되니까 아 양자화가 돼 있었겠구나 물질 안에. 여기서 물질은 누구? 수소 원자. 무슨 말 알겠죠? 그걸 보여주는 실험 결과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